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똑소리 나는 비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두 분의 여성 정치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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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좀 전에 주요 뉴스 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죠.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데 전용기에 MBC 취재진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도 설전이 있었는데 야당은 언론 탄압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여당은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행 위원께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탑승이 거부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네. 예. 이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서 그 오보를 낸 적이 있어요. 네. 손명숙 여사가 뭐 쇼핑을 했고 뭐 소매치기를 당했다. 뭐 네. 이런 오보인데 완전 오보였어요. 네, 예.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서 사과를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방에 데려가지 않았고 출입 정지당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와 동아일보 기자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출입 정지당했는데 본인들이 쓴 기사도 아니에요. 칼럼을 문제 삼아서 출입 정지했습니다. 출입 정지되는 기간 동안 네.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없었기 때문이지 만약 그때 해외 순방이 있었으면 당연히 탑승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출입 정지를 시켰다는 거죠. 그럼요. 아예.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굉장히 그것이 문제가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기자실에 데모질도 하신 분이에요. 네, 기자실도 그리고 없앴죠. 네, 기자실 자체도 없애고 춘추관 만들어서 전부 다 경외로 전부 다 기자들 내보냈죠. 덕분에 제가 대변인을 좀 편하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백악관에 대변인이 대통령 해외 순방 때에 같이 탑승할 기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 전제로 예. MBC의 왜곡 보도에 대한 자막 왜곡에 대한 사과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 시사본부가 드라마 본부도 아닌데 드라마 예능 본부도 아닌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자막 없이 배역까지 써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PD수첩 방송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PD수첩 말씀드립니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청와대 입장도 이런 것 같아요. 엄청난 국민 세금을 쓰고 해외 순방을 가는 입장에서 제대로 기사를 쓸지 의심되는 국익에 저해되는 언론 매체를 대동할 수 없다. 이것은 예. 당연한 권리라고 예. 생각하고 취재 거부권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가짜 뉴스 또 허위 네. 보도를 해온 MBC 취재진 탑승 불허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취재 거부의 자유는 일반인한테만 있고요. 대통령한테는 없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국민들께 가장 공인인 사람 뽑아봐라. 그럼 누구 꼽겠어요? 대통령 취재 거부는 아니고요. 꼽습니다. 취재 거부가 아니고 탑승 거부잖아요. 아니 여기요. 여당은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오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취재 거부, 탑승 거부가 자유가 아니죠. 저는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용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다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MBC가 뭘 왜곡 보도했습니까? YTN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KBS, TV조선까지 바이든이라고 했고 XX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쓰고 대역이라는 표시를 안 했다. 그게 더 괘씸죄에 해당하지 않았나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든 EXX라고 한다면 다른 언론사들은 왜 안 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제 얘기 백날 해봐야 정치권의 정쟁일 텐데 오늘 대통령실 중앙 풀 기자단이 방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예, 그 입장문 내용이 우선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입 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다. 관련 비용 전부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니까 돈 문제로 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쩌고 저쩌고는 해당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취재 편의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해왔던 예, 것이기 오히려 때문에. 이거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 셈이죠. 왜냐하면 뭐 기자들이 돈 다 내기 때문에 기자들이 뭐 비행기를 하나 빌려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건 내지도 않았어요. 내지도 네, 않았는데 근데 이제 내고 그게 이제 있습니다. 바뀐 거죠. 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유를 불문하고 이 3번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 그리고 이 정도 하려면 풀 기자단이 있고 거기에 간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 협의라도 해야 되는데 일방적 조치로 이루어졌다. 예, 이런 대통령실 중앙 풀 기자단의 입장문이 나왔고 이게 예. 이제 전체 언론이 다 예, 이 공동 입장문에 동의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론들이 예.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예. 자, 뭐 언론에서는 어쨌든 뭐 언론 탄압이라고 보고 네. 있고 또 그리고 취재 편의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소개를 했는데 아니요. 네, 취재 그 편의로 취재-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이다. 네, 청와대 특혜 아니다. 기자들 네. 통상 이제 이전 같으면 이제 MBC 같은 경우 당연히 동승을 허락했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에 취재를 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자를 퇴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정지를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예. 실제로 퇴출된 기자도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가실 때 대개지 풀기자단들은 탑승하는 건 맞지만 그 자숙수가 적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별도 비행기 타고 가서 취재해요. MBC 돈 많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돈 많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저 배현진 이 얘기는, 의원이 예. 잠깐만요. 배현진 의원이 돈 많자 어떤데 이런 말 하는데 정말 그런 천박한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MBC가 돈이 많겠습니까? 다른 더 큰 언론사, 다른 종편이 돈이 많겠습니까? 공영방송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접근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혹시 청취자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지금 김행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기자를 퇴출할 수도 있고 이런 김영삼 때도 보복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보복이 있었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을 예로 들으시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잘못도 문제가 없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 이거 한번 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요 말을 짧게 아니라고 부탁할게요. 생각을 예. 하고 네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언론 탓, 남 탓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 탓입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집권하셨습니까? 더 잘하려고 하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논란을 언론 환경이 없애려고 바뀌어야 집권하신 거 되는데 아니겠습니까? 언론 환경 김혜경 보세요. 의원님, 예. MBC 왜 이재명 욕은 방해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무슨 여사에 말씀입니까? MBC의 예. 그동안 보도 태도는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민주 그러니까 이재명 노조 밑에 있지 이재명 않습니까? 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뭐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왜 윤 김영도 대통령과 많이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하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재명 얘기. 예, 욕하면 알겠습니다. 안 되죠. 네. 비판 보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편향된 비판 언론 보도 많이 했습니다. 고요. 또 하나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늘 짧게 모니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기자 예, 출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청와대 예. 대변인 했습니다. 청와대 출입 저는 기자는 기자를 특히 20년 동안 모니터한 네, 사람입니다. 특히 예. 풀기자로 들어간 기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에코마이크로 잡았을 때 반드시 대변인한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아니, 취재 윤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과정을 잘 듣겠습니다. 모르시나 본데 예. 제가 지난번에 기자 바이든 출신이에요. 사태 뭐 때 다 국민들이 다 아는 알죠. 내용이고 대외협력실 그치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자막 확인했죠.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직 뭐 그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안 바꿨다고 이게 대변인한테 아닙니까? 확인을 안 이번에 했으니까. 운영위에서 그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제 국가적인 국익 훼손이다라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지금 아니 전후가 거부를 한 거죠. 바뀌었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실수를 하지 마셨어야죠. 예. 그리고 YTN도 같은 자막 쓰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맞아요. 예. 그 예, MBC가 여기까지. 선 보도했으니까. 예,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김은혜 하겠습니다. 수석은 뭡니까? 이 네. XX는 기정사실화하고 우리 국회를 여기까지. 향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 예. 최 의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검찰 수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네.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다가섰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1억 4천만 원의 수뢰 혐의 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죠. 자 지금 뭐 이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제 갖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허무맹랑한 조작이다. 검찰이 창작 완성도가 낮아서 훌륭한 소설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공을 했습니다. 또 국민과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검찰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네요. 어떻게 예, 우선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면, 수세적 국면을 넘기기 위해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응으로 보고요. 저는 오늘 들어오기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관련된 압색 영장 그걸 읽게 되었습니다. 그 영장에 따르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2014년에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받은 경로가 이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이모 씨. 예. 그리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씨를 통해서 5단계를 거쳐서 정진상 실장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5단계. 예. 예. 그리고 전달 경로가 전달 장소가 성남시 XX동에 있는 모 오피스텔 대로변에서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뉴스타파가 압색 영장 내용을 보도했어요. 이 영장 이걸 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누가 돈을 대로변에서 이렇게 전달합니까? 예. 동선을 네, 그렇게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그렇게 한다는 동선을 거죠. 노출을 안 하는데 대로변에서 그건 CCTV가 사방에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예.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뭐 더 증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도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소장도 나오면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재판에 가서 진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예. 그때까지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님에 대하여 이렇게 했다면 신뢰할 거예요. 공정하다고.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야권 인사들에게만 예. 이게 집중되고 50억 클럽. 예. 대장동 50억 클럽은 주로 전직 특수부 검사님들이 거론됐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자, 김건희 여사 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2년을 뒤졌어요. 그때 구속시켰으면 대통령 안 됐죠. 그때 왜 못하시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그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1등 공신입니까? 네. 그때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었죠. 2년 동안 털었는데 없는 걸 이제 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체포영장 딱 들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체포영장 기각되니까
국민과 역사를 속이는 것이래요. 체포영장 기각됐다는 것이 무죄는 아니죠. 예, 예. 그 다음 구속 수수는 구속영장 청구죠. 그거 뻔히 다 아시는 분이 이걸 갖고 무슨 국민과 역사를 속인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증거가 코앞에 있는데 정말 본인이야말로 이분은 입만 거짓말을 하시는데 정말 국민과 역사를 속이는 거 이것 좀 이제 본인한테 그 말이 그대로 되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아니 뭐 근데 내용은 다 최민희 아시나요?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저는 아니, 이미 많은 제가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증거를 어쨌든 제가 압색영장을 자세히 봤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체포영장이 기각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네, 그래서 바라고요. 구속영장이 예, 그리고 그다음 수순이고요. 사실 입만 열면 거짓말은 다른 곳을 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누군가를 규정할 때 팩트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2년 동안 못 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수사에서 못할 배제가 됐잖아요. 수사 배제됐는데 아니, 뭘 못 털어요? 아니 말씀이 안 검찰총장이 되죠.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죠. 보고를 못 그러니까 받는 거죠. 그런데 받고 지휘도 못 하고. 그런데 네. 그렇게 말씀하신 곤란하죠. 음. 우리가 많은 자료를 보면 네. 여러 가지 편법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특별히 어떤 현직 보도는 검찰총장의 믿으시고. 가족에 대해서 네. 제대로 수사가 됐다고 2년 동안 제대로 수사됐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김호수 검찰총장은 뒷짐지고 쉬셨나요 그때? 아니,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가 다 추미애 뭐 이런 분들 다 쉬시고 계셨어요? 놀았어요? 지금 무슨 그 말 후에. 하십니까? 얼마든지 놀았다, 털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놀았다, 이런 문재인 말은 정부의 아니죠. 검찰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과 관련된 돼 있었던 수사는 철저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바탕에서 저는 하는 질문이죠. 정치 공세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정치 왜냐하면 공세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정치를 시작했기 네. 때문에 예. 사실 이건 이미 정쟁화된 포지션에 있어서 예. 저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설득력이 예.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제 하면서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지금 이태원 참사를 상쇄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김행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원 참사는요 지금 검찰 수사 감찰 다 하고 있어요. 경찰의 수사와 그리고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아니 경찰 예.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예. 있고요. 그리고 뭐 경찰의 수사권 준 거는 민주당이죠. 검수완박을 통해서 뭐 검찰을 못 믿어서 경찰 보고 하라고 해서 경찰이 지금 셀프 수사하고 있고 감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1199 뭐고 다 털어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9일날 갑자기 뭐 세월호 촛불까지 언급하면서 명단 공개까지 그 압박해요. 예. 아니 중앙당사 희생자 명단 희생자 말씀하시는 명단. 거죠? 예. 네, 근데 중앙당사 압수수색할 땐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사전 칼날이 그야말로 이 대표 코앞까지 다가오니까 세월호 촛불까지 언급하는 것이 이거 네.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명단 공개를 압박하고 이분은 변호사 아니세요? 아니 무슨 명단 공개를 하라고 예. 이렇게. 자, 아니, 이제 그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된 희생자들이 얘기입니다. 싫다는데. 예. 네, 저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얘기를 하셨죠. 전제가 어떤 유족 거죠? 동의입니다. 유족 동의다. 예. 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면서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개인정보 보호 대상은 생존자입니다. 예, 생존자예요. 사망자는 해당이 안 된다. 예, 거죠. 법적으로. 그런데 예. 혹시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유족의 신분이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신상이.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족 동의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그 유족들을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남양주다. 네. 그럼 남양주에서
희생자가 났다. 그러면 그 지역 국회의원은 당연히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유족들을 접촉하셨대요. 예, 예. 그런데 일부 지역은 유족이 한 7, 8명 계시대요. 예. 예, 그런데 유족들이 되게 다 동의를 했다고요. 하셨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신고센터를 마련해서 네. 도움 구하실 일이 있으면 예. 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근데 희생자 명단 공개를 민주당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건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강제적으로 하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족이 원할 때 공개하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거 맞는 얘기인데 예, 세월호 문인석 참사까지.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이제 논란이 그건 되지 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이 개인 간에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예. 그 근데 이 내용을 내용을 조잉하지 보면은 않습니다. 저는. 예,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과 뭐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 생각이다. 저는 예. 전제가 유족 동의입니다. 유족 동의. 예, 이게 물론이죠. 이거는 이건 뭐. 전제입니다. 전제. 예, 필수 그래서 조건. 말씀 잘 하셨는데요. 예, 필수 조건입니다. 문진석 의원께서 당시 이현희 민주당 부원장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프로필 사진 명단 다 수집해야 된다 하니까 당의 공식 입장 아니다. 사적 견해일 뿐이다. 예, 예. 그리고 당에서 접촉해 보니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아니 그거는 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그분도 모든 것은 기본 출발이 사생활인데 그것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우리가 인권 중시 정당이 맞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누가 그래요?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이 뭡니까?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의당에서 정의당에서조차 반대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어요. 아주 어린 소년이 형이 죽었다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껴안아 줬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자기 나오고 싶지 않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지나치게 케이스로 저는 절대적으로 유족의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 물론 유족의 그 말씀은 동의 맞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문진석 일부 의원이 동의한 유족들만을 상대로 해서 명단 공개하겠다 아니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미 경기도는 유족 중에 한 분이 영정을 가져와서 그 영정과 함께 공개를 했죠. 경기도엔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이 거기서 이제 희생되셨는데 그분이 살아온 역사를 알고 밥도 많이 같이 먹었고 아니까 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저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애도를 하면 더 깊이 애도할 수 있겠다. 지금 뭔가 내가 155명, 한 명을 제외한 155명 그 희생자에 대해선 지금 뭐를 애도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갔는데 이태원은 이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 합동 분향소가 있어요. 입구에 그 삼거리에.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이태원 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2개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저는 2군데 다 가서 추모를 했는데 합동 분향소 가서 추모하면서 내가 국화꽃에 대해서 지금 애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패와 영정 없는 위패가 이름 적힌 거거든요. 이름과 희생당한 날짜인데 위패와 이름 없는 이렇게 추모를 하니까 이게 뭔가 이런 찝찝함이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가족을 1대1로 지금 그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약속해서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소방대원이라든가 경찰서에 계신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 또 일반 국민들도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유가족에 대한 명예
예. 사생활은 정말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그 골목에 추모공원을 만들고 건립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부를 좀 김행 믿어.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행 의원께서는 이제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뭐 주장이시라고 봐야 될 것 그거 같습니다.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네네. 예, 근데 그러니까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미 그 추모비를 만들고 이거는 이미 정부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리고 추모비도 복지부가 뭐 알겠습니다. 예. 할 건 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유족 의견이 예. 중요하다. 예. 아이, 당연히 유족 알겠습니다. 의견을 예. 물어보죠. 그렇죠. 네, 뭐 두 분의 그거는 의견은 그 부분에서는 뭐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그럼요. 일이든. 네. 예. 주제를 바꿔서 간단하게 이것만 좀 살펴보고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주한 EU 대사와 면담을 나눴는데 여기서 있었던 대화가 아닌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윤석열 정부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항의를 받고 사과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 이건 뭐 말할 게 있습니까?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냥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 더 이상 뭐 이걸 뭘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예, 것이다. 잘못한 겁니다. 자, 김행 의원님. 저는요 어떤 사람은 수미가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분이 청와대 대변인 있을 때 청와대 관사가 있어요. 거기는 청와대 고위직이 가서 사는 데가 아닙니다. 네. 경호원들이 사는 데예요. 네. 글로 이사 가서 자기 집 팔아갖고 흑석동의 상가에서 부동산 투기했다가 대변인에서 내쫓긴 사람 아닙니까? 인신공격 그거 참 부끄러운 하시면 일이거든요. 곤란하죠. 그냥 네. 이런 이런 사람이 비판하시면 되지. 그 후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와서 정말 열린 우리당 통해서 겨우 뭐 비례대표 들어가셨는데 그 후로 뭐, 거짓말이 한두 번이 김의겸 의원과 아닙니다.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네, 논란이 정말 있었기 이게 때문에 아마 좀 저는 당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비판이 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공당의 근데 대변인이 이 그 정도면 행태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네. 지금 저는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했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이게 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예. 잘못한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되지. 그 사람이 그러면은 과거에 어땠다 시시콜콜 자 보세요. 얘기할 네. 상담동 사안이니까. 술자리 게다가 사과를 그게 했고요. 투기는 아니었죠. 예, 집이 예. 없었잖아요. 예. 집을 알겠습니다. 팔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팔았어요? 예.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인해 김행 보세요. 국민의힘 어쨌든 비대위원 팔았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